촛불행동TV 개국 4개월 만에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제한당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제한해버린 건데요. 아무래도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탄압에는 후원입니다. 촛불행동TV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격의 촛불 3총사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항쟁이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들 어김없이 토요일 촛불대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방금 저희들이 외쳤던 구호처럼 항쟁의 기세가 엄청났죠. 그 장면들 보면서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중행진이었어요. 비가 엄청나는 게 왔는데 다들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보면은 우산들을 가지고 와서도 많이 쓰지 않고 우비를 입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산을 펼치면 여사랑에 방해가 되고 행진할 때 이게 폭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짝들 붙어서 행진한 항쟁의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출발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세를 북돋우고 시청 앞에 우리들이 늘 하는 그 현장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꽤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행진을 끝까지 가시는 거죠. 저 종아리 근육 봐요. 얼마나 단단하신지. 그러네. 역시 예리하네요. 그러네. 조금 이제 속도는 늦어졌지만 저렇게 열심히 가시는 모습 보고 많이들 감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여성. 기운차게. 저는 힘들이 다 촛불대 행진의 기세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뒷모습만 봐왔던 수녀님들, 옆에 이제 김구성 사장님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사를 나눴다 그래요. 네, 해방신학하고 그러시는. 그렇죠. 성서 연구자. 네, 책을 많이 제주도의 우리 촛불행동 지부의 고문이기도 하시고요. 수녀님들 표정이 참 좋으시죠? 카톨릭이잖아요. 수녀님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원래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딸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건데, 사실은 9월 16일이 김대건 신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남터 그 순교지 참수당한 그 위에 성당을 세웠거든요. 제가 사남터 성당을 이제 출석하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철저하게 기념 행사에 있었어요. 순교 정신이라는 게 오늘날에서는 그런 촛불 시민들한테서 어떻게 보면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뒷모습만 보았던 스님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70대, 꼭 70대 아닌 분, 김무성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 지식인들, 목회자들, 사진에 안 나온 분들 좀 계세요. 강정구 교수도 있고, 박춘구 교수도 있고, 이런 분들, 또 이만열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하세요.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지지난주에는 맨 앞에 저렇게 8분의 독립 항쟁의 지도자분들을 피켓으로 모시고 갔는데 만장이 만들어졌어요. 8분의. 여기 강주예요. 또 여기는 또 어딘가 밀양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 구민가 이육사 등등해서 각 지역에 배출하는 의병 이런 분들 다 해서 여러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 배출한 항일 투쟁의 지도자들, 열사들 이런 분들의 사진을 모시고 저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주가 조작이라는 큰 공이 있잖아요. 네, 저것도 이날을 정말 네. 빛내주고. 저게 천공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천으로 공인데 천으로 쐈어요. 천. 그다음 또 천공이 또 있잖아요. 그 이중의 의미로 해서 사용을 한 건데 저게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저걸 이제 굴려가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우리 조을 작가가 트럭에 항상 그 천공, 윤석열, 김경일, 그렇죠. 네. 한동훈 이런 걸 해서 조형물을 싣고 다니면서 우리를 같이 이끌고 이랬는데, 이번에 또 우리 같은 동료 후배들이에요. 오종선 작가라고 아주 재미난 굉장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또 이 설치미술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죠. 현장 예술. 네. 이명박 그 취임 직전에 취임 직전 이틀 전에 검찰이 삼성이 검찰에 떡값을 줬어요. 그래 엄청나게 줬는데 이겁니다. 이거를 이 양반이 이렇게 떡값을 해가지고 삼성
본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남 강국으로 해서 전 시내를 누빈 대단해. 예술가예요. 이야.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우리 후배 예술가들이 정말 세계 최고예요 지금. 놀랍네요. 아니, 정주영 영감이 그 트럭에다 소 2마리씩 싣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걸 해야지. 그거 하고 이 재벌들의 떡값 공여를 트럭 10대쯤을 동원해서 한 거, 그건 거의 맘먹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럼요. 혁명은 사상을 낳고 예술을 낳는다. 보면은 확실한 것 같죠. 또 혁명이 이제 길을 잃으면 예술이 그렇죠. 길을 근데 저기 보면 아까 이제 저 예술 작품인데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오염수 뭐 등등 이 정권의 죄목을 쫙 좀 홍범도 이렇게 글자도 보여요. 그래서 천공으로 상징되는 그런 이 무도함, 무식함 그렇지. 이런 걸로 해서 국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고 반론하는 거죠. 발언하면서 이 큰 게 같이 굴러가면서 이 분위기를 굉장히 힘있게 북돋우고 있는 것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저런 것을 저게 무슨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박진홍 화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중과 함께 그 안에 손대지 마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그렇죠? 같이 만지고 그냥 보기만 해 이런 거 같이 굴리고 어.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안에 역사와 대중의 숨결이 함께 그럼요. 그럼 불어넣어지는 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의 광장. 이거야말로 발언의 광장. 지금 예술의 최고 예술입니다. 그 아니, 예술의 어디-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요. 음. 그 뭐 다양한 조류의 예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시위 현장을 저렇게 예술 작가들이 함께 하는 경우는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각국, 또 동남아, 인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시위 현장들을 봤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처럼 저렇게 활기 있고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나름대로 안전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공간을 저렇게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그래 말이야. 함께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독보적이고 네. 아주 중요한 기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스스로- 중요한 스스로 모델이 같이 맞아요. 하는 거예요. 함께한다. 음. 저 피켓 동이 나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음. 진입한 처단 제2의 독립 운동이다라는 각성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자주독립기 단지기를 가지고 저렇게 춤도 추고 하는 퍼포먼스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애기 참 아이고, 예쁘죠? 네. 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제 애기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살게 됐다. 그렇게 돼야 되죠. 저런 아이들이 활기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렇게 참 감사해요. 네. 백자가 네. 홍문도 장군이 쏜 총알은 이 노래 맞아요, 맞아요. 그 아직 그 도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총알이다. 그러니까 그 맞아요. 앞에 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 머리 막 헤드 뱅이 하면서 뱅뱅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늘 보면은 옆에서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는지 후다닥 그리고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기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 기록자가 이게 이제 지금도 귀한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은 더 빛나는 그렇죠. 그런 우리의 문화 유산이 된다. 이렇게. 이거는 마침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구르고 구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돌멩이다. 세상을 두리르게 패는 바위가 될 거야. 그래서 저 사진 보세요. 이호 작가의 사진도 참 뛰어나지만 백자의 투혼이 그냥 살아있는 지금 굉장한 우리 그런 사진이에요. 보세요. 아까 설치 미술가 위대 멋진 두 사람. 근데 이번에는 또 이 음악가는 백자하고 우리 백금열이라는 참 출중한 그렇죠. 천재들을 예. 탄생시킨 거죠. 글쎄 말이에요. 또 백발소년도 있고. 야, 진짜 이따가 보면 또 천재 예술가 만평가 하나 나와. 그렇죠. 우리 광주의 촛불행동 고문께서 빨리 이렇게 우리처럼 백발이 좀 되셔야 조금 이게 염색을 해. 염색을 늘어나고 있긴 하네요. 거꾸로 염색을 할 수는 없고. 역염색이라고. 용해인 의원이 언제나 나오면 굉장한 또 이 그렇지. 환영을 받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자 신원식이죠. 이 자가 쿠데타 옹호하는 발언 계속. 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무슨 뭐 넥을 따겠다. 뭐 이런. 이야.
참 형편없는 놈이에요 보면. 근데 화문화 의원도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정치검사 이제 예. 탄핵 의원이 100명 넘었다는 거야. 근데 이 연설 중간에 촛불 시민들이 싸워라 계속 하니까는 거기에 답을 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예. 이제 이건 들고 이렇게 현장에 시민분들 힘내세요. 함께 해요 하고 이제 길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선일보. 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차 아장하는 것들 그리고 비 오는 우중에도 이게 앉아서 꼼짝 않고 탁 이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과거에 7, 80년대 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올드보이들. 네, 이거 보세요. 비 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 네, 맞아요. 자, 이날 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 무대에 올랐던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보기로 하겠습니다. 친일 매국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정권을 다도합시다, 여러분. 끝장냅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들은 시민들과 함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끝장냅시다. 좋았어. 참. 여장부야. 그날 원래 온 거에는 잘한다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다가 본인이 준비한 게 오셨다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할 때 미리 온 걸 봤거든요. 음. 그래 이제 시간 조절도 되고 또 그날의 현장의 취지와 안 맞으면 수정 요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 연설은 완전히 또 수위가 달라졌어요. 지금 방금 보면 몰아내자 타도하자 끝장내서 근데 현장의 반응은 지진 같았어요. 대단하다. 그래, 그림이 다 끝났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범국민항쟁본부를 만들자. 원래 이제 맞아,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내세웠던 게 국민항쟁인데 그런데 그 국민항쟁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민주당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시민들이 이렇게 1년 이상 가고 있는데 1년 이상 너무 무기력하지 않느냐. 단식 중에 나온 결의문도 사실은 맨 끝에 항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내용이 다소 좀 약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된 직후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잖아요. 이게 무도하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날 이 연설로 지난번에는 이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들이 왜 탄핵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하면서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번에는 저런 기세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냈죠. 현장에서 어땠어요? 아주 시원하고 그 이 시대가 뭘 원하는가를 이제 탁 느낀 것 같아요. 몸이 느끼고 그걸 같이 던지고 촛불 시민이 엄청나게 호응하고 네. 이제 같이 싸워야 한다는 그것이 확실하게 이제 모양이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날 이제 저렇게 강력한 이 투사의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거 하나 좀 우선 보죠. 자, 이순신 장군, 이재명 그리고 추미애 그 사람들이 둘러싸서 저기 이제 탄핵해라 뭐 등등 함성. 원래 이 그림이 있기 네. 전에 예. 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 옆에 이재명이 그런 대표가 그림이었죠. 있었어요. 맞아요. 예.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자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하니까 이재명도 저의 애도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추미애 의원까지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에 없던 엄청난 국민들의 시민들의 환호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대항쟁. 그렇죠. 사방에 항쟁 소리는 가슴 뛰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환성을 지르고 탄핵해라, 몰아내자, 퇴진하라 이런 기세가 또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기세가 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구국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끝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긴급 성명이 촛불공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그 가운데 핵심이에요. 애국이냐 매국이냐, 구국이냐 망국이냐.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항쟁이다. 맞아요. 그래서 국민대 항쟁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윤미향 의원하고 만나서 이렇게 안고 포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저기다 대사를 어떻게 쳤냐면 윤미향 의원이 언니 그러니까는 추미애 장관이 미향아 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대표님 그리고 윤미향 의원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대를 하는데 네. 서로. 어떤 공식적으로 예를 표하면서 하는 건데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파요. 서로 또 고생하고 또 윤미향 의원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정치 사회로 복권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니? 우왕 언니 알아서 고마워요. 흑흑 호호. 저거를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어젠가 그저께인가가 1,700명이 넘는데 페이스북 계속 제가 통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AI 이 문법에 안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평소에 제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경고 상태로 되기 전에는 좀 올리면 1,000 이상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긁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문제 제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많은 분들이 저기에 호응을 해 주셨어요. 윤미향 의원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아유 지금도 그런 거지 뭐. 네. 있을 수 얼마 전 없는 간도 100주년도 그랬잖아요. 네, 간도 백주년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검찰과 언론이 떠들었던 그 내용의 거의 99.9%가 다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또 짚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야, 이건 뭐 이게 투사 그렇죠. 박지동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이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고 좋다. 자 좋다. 근데 하여튼 잘 찍었어. 어제 거예요. 오늘 그 날짜로는 이호 작가가 하는 이호 TV에 이렇게 이제 촛불 사진을 찍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본인이 현장에 참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찍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사진을 또 같이 올렸더라고요. 참 얘기가 박지동 화백님은요 저렇게 모자를 쓰고 있거나 저런 걸 하고 있으면 그 표정이 정말 놀랍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운 줄을 몰랐구나. 그 연기하는 건 아니지 근데. 이게 어쨌거나 참 대단하죠 표정이. 근데 아쉽게도 오늘 주제는 이제 박지동이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주목해 주실까요? 저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본 분이고 이름은 미키타 다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진 몇 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온 거예요? 촛불 집회 아니면 촛불 집회 처음 온 게 아니고요. 원래 저기가 일본 대사관인데 그 소녀상 앞에서 이분이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집결을 했거든.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같이 합류를 하고 그리고는 피켓 중에 저걸 골라서 들었습니다. 시일파가 들어걸린다. 촛불로 방열하자. 근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이제 저분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이무진 조직국장이 저분이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말을 하니까 이제 당황해서 일본말 하는 사람 찾다가 저한테 제가 이제 일본말 하는 걸 알고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의외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공부 열심히 했더라.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이는 50세 이렇게 밝혀도 좋아요. 67년생인데 동경에서 낮에는 덤프트럭, 쓰레기 덤프트럭을 운전을 새벽 5시부터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그리고는 좀 쉬었다가 저녁에 신주쿠에 가서 평화 버스킹을 해요. 그래서 저분이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고 그리고는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녀상 앞에서 유튜브로 한 건데 저는 이제 일본말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으로 했고 미키타 오른쪽 밭에 있는 것이 융성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오른쪽 밭에 융성함. 그래서 이 미키다 저기 이제 영어로는 이제 다카시 미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키타 그다음에 다카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 헌평헌법 구조를 어떻게든지 지키겠다. 그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저런 거예요. 인간의 도리와 정의를 부활하겠다고 원하는가? 그런 만약에 그것이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나도 또한 일본을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사진을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박재동 화백이.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 밑에는 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아, 대단하죠? 아, 윤석열도 물러가고 기시다도 물러가고. 아, 그 준비 원래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행진을 해서 무대에 잠깐이라도 2, 3분이라도 얘기를 좀 할 기회를 드릴까 했는데 그날 좀 이렇게 순서가 계속 지체되는 바람에 그럴 기회는 얻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만은 어떤 얘기를 하실래요? 그랬더니 일본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연대가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기시다도 퇴진하라.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분인데 키가 190 정도 돼요. 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맞나?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저게 기타, 짐 이건 다 메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무슨 집이 하나 움직이지. 하물에 움직이는 성이야. 그러네. 정말 그래요. 그 박하백도 키가 만만치 않은데 난 영 쳐다봐야 돼. 한 10cm 차이가 나요. 180, 190. 굉장합니다. 근데 생긴 것도 보통 우리가 보는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의 얘기를 올리니까는 연문 선생님께서 난세에는 호구립 그리고 말세에는 성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무기력한 일본 사회에서 호굴 하나가 등장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덤프 트럭 운전사이기도 하고 노동자예요. 노동자이고 길거리 예술가이고 평화운동 활동가이기도 하고 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아까 그 명함에 보면 네. 본인을 배우 겸 활동가라고 소개하고 있거든. Actor and 바로 Activist. 바로 배우 정확히 겸 보셨네요. 네. 활동가. 그래서 하는데 저 이름을 보면 저 이름 잠깐 볼까요? 계속 명함을 보면 아까 했지만 미키 히다리 미키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뜻이에요. 히다리는 왼쪽이에요. 다는 밭전자거든요. 그다음 우리는 융으로 있는데 다카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밭에서 이제 손조가 아마 오른쪽 밭에 살았는지 뭐 왼쪽 밭에 살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타시노 나마야 미키 데모 해가주의자 됐어요. 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은 오른쪽이지만 나는 평화주의자다. 그래서 고코로와 히다리. 그래서 나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런데 이 대사를 치는 게 와타시노 나마야 뭐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이 대사를 치면서 손놀림이 박지동하고 똑같아. 연기하는 게. 맞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 이름은 오른쪽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왼쪽에 있지. 근데 이런 어투로 뿐만이 그렇게 아니라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말 이렇게 하는데 연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 이게 맥주 한 잔이 술 한 잔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이건 정말 너무나 맛있군 뭐 이렇게 진짜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멋있어. 이렇게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뭐 이렇게 연극처럼 근데 그 감정을 실었어. 싫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일본에서 와서 한국말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연극 대사, 아동극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야 재밌네. 그래서 저도 연극을 좀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연극 쪽으로 하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놀란 것은 평안부 구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말로 쫙 해요. 다 외우더라고. 일본은 영원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나라이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투로 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이. 그다음에 그걸 또 영어로 또 해요. Military Government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영어도 해요. 일본 사람들은 액센트가 있잖아요. Military Government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 아주 훌륭하게 우리 분들도 잘하는 것 같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어머니가 히로시마 원폭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평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SAEKI 그 말을 써요. 이 정부를 반드시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기시다도 나쁜 SAEKI예요 하고 발음으로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야 정말 흥미롭네. 그래서 아주 즐거웠고요. 저녁까지 늦게까지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는 어디서 숙소를 했는가 찜질방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찜질방까지 혹시 길을 모를까봐 우리가 바라다 드렸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신인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우리가 요 새로운 세대를 자꾸 그림 좀 말하는데 다시 보여줄까요? 그게 아니라 네. 그 자기나 뭐 자기 이웃이나 뭐 이런 쪽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전 인류를 세계 자기 시민이죠. 가족처럼 세계 맞아요. 시민이야. 네. 이게 신인류가 아니겠는가? 그 이 사람이 신인류. 여기 목욕한 건 뭐냐면 하회탈 각시탈이에요. 인사동에서 그걸 사가지고 그 하회탈 각시탈을 달고 다니는 거죠. 우리 촛불 행진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또 직접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이케다 다카시는 행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가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또 긴밤 지새우 이것도 하고 광야에서도 부르고 임진강 노래도 하고 뭐 세상에. 그리고 그 노래 다 또 일본어로도 불러요. 우리말로도 부르고. 그 저런 분들 대단한 홍보대사네. 맞아요. 일본 촛불 홍보대사일세.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돌아가는 부러워요. 즉시. 부러워하고 저 기운을 가지고 자기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정말 안 그렇겠어? 네. 자기 혼자서 참 외롭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네, 그런 시민 동지를 만났습니다. 정말 멋져. 힘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의 20일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긴급 이송을 거부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만은 그 병원이 녹칠병원입니다. 양심길. 그렇죠. 양길수 원장이 네, 만들고 양길수. 우리 박서군 양길수, 선생이 상임이사하고 그렇죠. 뭐 네. 이랬는데 원진 레이언 산재 그렇죠. 자금으로 네. 만든 시민병원이죠. 노동자 네. 병원이죠. 그 단식 치유도 꽤 잘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저 많은 분들이 글로 가서 안정을 취했죠. 그렇죠. 그런 단식 후에. 네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이제 당대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단식을 중단한 건 아니에요. 또 계속 하는 거야? 단식 왜냐하면 아이고, 식사를 이거? 안 하면 그건 단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링거만 맞고 예, 더는 이거는- 안 하겠다고.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단식을 하고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검찰이.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된 게 아니고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예. 참 비열하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제 촛불행동에 성명도 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려면 탄핵안 발의해라. 그리고 광장으로 나와라. 국회 안에만 있지 마라. 그래서 싸워라. 이게 민심이다. 여기에 호응해라. 그럼 이런 전력 투구를 했어.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만평이 나옵니다. 뭐 보시는 대로 음, 이렇게 병원에 음. 꼼짝을 못하고 지금 생명 오락가락 하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구속영장의 기본 중요한 두 개는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 두 개가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2년 넘게 400회 넘게 압수수색하면서 2년 넘게 수사해 온 거잖아요. 네. 이제 뭐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이런 건 물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선 대장동으로 어떻게 해보려 노렸다가 그게 되지도 않았고, 백현동,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네. 이걸로 해서 하는데 그동안에 언론과 검찰이 얘기했던 것일 뿐이고 일방적 주장이지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저 단식의 의미를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 이거 수사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단식 중에도 조사 받으러 나갔어요. 2번이나 갔죠. 그러니까는 저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당의 대표가 무슨 도주를 어디에 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구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병원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참 이번에 야, 참 어떻게 이게 저런 저런 걸 건 하냐? 능멸을 입에 달고. 저 정말 보는 순간 네. 넌 정말 인간부터 되거라 싶은 정말 절로 나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야비해. 야비하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네. 네. 그러니까 저 말로 이게 단식을 하다가 긴급 이송된 걸 모르고
그냥 우연의 일치로 시간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게 어저께 윤석열은 유엔 총회에 연설하러 떠났잖아요. 전제결제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 다 보고되는 거고, 다 이른바 재가를 받은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예우 안 하고 이른바 확정적 범죄자로만 그렇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법치주의 어느 구석에 출발은 무죄 추정의 무죄 추정의 원칙 네. 더군다나 그렇게 조조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음. 나오는 사람을 확정적 범죄자라고 치부하면서 규정짓고 흔한 말로 영수회담 한번 열지 않고 어떤 대화와 타협도 없이 전국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경우에- 폭력적이냐면 1625만 표를 얻은 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대선에서 자기하고 직접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야당 대표고 이걸 다 인정을 안 하고 옛날 사건들 네. 순전히 뭐 트집 잡듯이 먼지털이식으로 자기네 수사 주체도 아니에요. 검사도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네. 되면 그야말로 수사권 갖고 깡패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치 네. 보복에 나서는 건데 아 이건 정말 해도 잡범으로 너무하죠. 만들어.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 야만성이 드러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서 뭐 정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저 한동훈이라는 친구는 구속영장 청구한 검사장이라면 모르겠어. 아니면 수사팀장이나 아니 양보해서 검찰총장이라면 모르겠어. 근데 저게 법무부 장관이거든. 그렇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그렇죠.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지휘도 할 수 없고. 그런 친구가 자기 네. 의견을 아주 정치적으로 교모하게 어떻게 말할 꽈서 수가 그렇게 이제 야비하게 비열하게. 야비하게 짝이 없죠. 잡범은 20일 단식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 잡범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좀 인권 유린적인 그런 인권유린적이지. 표현 아니에요? 잡범이라는 아유, 것도. 그렇죠. 네. 근데 잡범, 잡상인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잡상인. 거죠. 예, 예.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잡놈이라고 것이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저 밑에 저렇게 조롱을 받잖아. 또 그렇죠. 준대로 돌려받고 있잖아요. 그래요. 잡놈도 장관 됐다 아니야?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권성동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때 결재 여부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똑같이 외국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안 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포동의안은 전제 결재할 수 없다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인신구속은 근대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근대 이전과 이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 구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게 근대법 발상에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제 결재를 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아니 저렇게 지금 단식해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구속해서 어떻게 하든 치료를 잘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런 기쁜 뜻이. 아, 그건 미처 몰랐네. 치료를 엄청 아. 최고급으로 잘해주려는 거. 한자 비판하다가 약간 좀 쑥스러워지기까지 할 정도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좀 더 볼까요? 자료? 네. 근데 당 대표가요. 야당 대표는 사실은 국가의전서열 8위예요. 여당 대표가 7위. 나머지 6개는 헌법기관장들이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는 저 여당 대표, 그다음에 야당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예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다음번에 정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럼 직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정권을 민의를 거의 반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부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중에 이 입법권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권보다 더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는 그 인민, 국민을 입법 주체로서의 주권을 인정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 헌법에도 혁명에서도 보면요. 네, 헌법에도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기관들이 나와요. 헌법기관들이 그때도
국회가 먼저 나오지 바로 대통령이 그거죠. 먼저 나오질 네, 않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 대표기관인 동시에 법 체계를 만드는 기본 주체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법을 만들어야 혁명, 집행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다 보면은 혁명의 과정에 재헌의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민의 대표가 입법의 주권을 발동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입법부의 최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입법부로만 보면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입법부로 보면 여당이에요. 여당의 수장이에요. 맞아. 여당의 수장을 저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유린을 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탄핵 사회는 차고 넘쳤다. 잠깐 볼까요? 근데 이게 해외의 만평, 우리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네팔의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네팔 만평입니다. 보면 저게 뭔 것 같아요? 누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글은 읽을 수 없지만 거기 나무 위에 독수리가 있고 옆에 어떤 노인이 독수리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 대사를 깔았습니다. 저기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했던 것처럼 자범이 따라 해 흐흐허 곧 죽게 될 거야. 이런 정치검찰 구속영장. 그랬더니 옆에 이 모자를 쓴 나이 좀 드신 사람이 바로 촛불. 죽는 건 너야. 라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했어. 번안했습니다. 위협을 느끼는데. 근데 저거를 제가 이제 SNS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김영 교수님이구나. 저 오른쪽엔 저 모자 쓴 안경 쓴 분이 성공회 신부인 김경일 신부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하고 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쫙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네, 보면은 저 맨 왼쪽이 김영 교수님이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보는 우리 강정구 교수님. 강정구 교수시네. 네, 가운데는 이만열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맨 오른쪽 박충구 교수고요. 그다음에 조성민 선생님이 이만열 선생님 바로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 목사님 저렇게 계시고 그리고는 바로 왼쪽에서 세 번째가 바로 이분인데 뭐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왼쪽은 강정구 교수, 오른쪽이 바로 김경일. 둘 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아니야. 그래도 오른쪽 김경일 신부님이 진짜 너무 닮았어. 자 한번 보세요. 이분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다 기억해 주십시오. 딱이잖아. 야, 네팔 굉장히 정보를 엄청. 글쎄 말이야. 이거 진짜 짝깔아는. 다 알고 있어. 김영 교수님도 이 눈썰미 좋으시네. 저를 바로 그렇게 글쎄 말이에요. 얘기를 했으니. 모자까지 똑같아. 저 촛불 할아버지가 우리도 촛불 할아버지네 얘기하다 보니까 독수리를 참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있잖아요. 참 부드러운 말로. 죽는 건 너야. 하여튼 이 이재명 대표가 좋게 좀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이번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쟁의 물꼬를 트는데 이미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항쟁에 이미 시작했죠. 최전선에 있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합류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정치 만평을 몇 개 좀 해외 거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 억압과 거기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그렸는가 보면 자 보죠. 보면은 이제 잘 그렸어. 군주 독재 군부 통치의 독재죠.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줘. 그리고 저거는 이제 constitution 헌법으로 사람들 노예로 만든 거. 그리고 노예로 만든 헌법 위에 독재자가 있는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이거 시키리다 하고 외치고 횃불을 든 것처럼 마치 시대의 영웅인 것처럼 하는데 그 민중들이 힘을 모아서 저렇게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는 이집트 만평이에요. 철권과 채찍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철권과 채찍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통 사람들이 밧줄 걸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광래 고모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 난 채찍만 봤는데 철권이 맞네. 네덜란드 사람이 그렸군요. 자, 그다음에 저기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 오른쪽에 두고 있는
그렇죠. 아프리카. 페이스북. 네, 페이스. 왼쪽은 경찰이. 팬 대신에 이제 페이스북을 그렇죠. 한 건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음. 자꾸 이 저 검열 장치를 통제를 해서 그래서 그렇죠. 마크 주크버그한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뭐 일본 문제만 나오면 그냥 삭제를 해버리거나. 저도 오늘 보니까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1시간 또 제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벌을 받았네 한 그런 시간. 거죠. 아니, 말이 안 돼. 이유가 설명이 안 돼 도대체. 있어. 세상에.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 참, 네. 이유도 없이. 이거 올린 게 오늘은 만화 딱 2개거든. 박주동 만화 2개 올렸는데 하고 박주동 만화하고 그 다음에 저 네팔 그거 하고 2개 딱 올렸는데 그걸로 뭔가 문제 삼아요. 삭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데 팬 대신 함께 서로 공유하는 정치 공동체에 저렇게 격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배자들의 압제. 이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페르난도 보테로, 굉장히 유명한 콜롬비아의 그러죠. 화가죠. 보통들 뭘로 알고 있냐면 아시잖아요. 무슨 그림으로 알려져 있냐면 똑똑한 사람들 그리는 그렇지.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정책으로 폭압을 고발하는 그림도 참 많이 그리셨어요. 콜롬비아가 가톨릭 국가잖아요. 남미가 대부분 다 가톨릭 국가인데 이 군부 독재가 가톨릭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그 민중들을 학대하는 그림. 그 다음에 고문하는 그림이죠. 실제로 저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발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대단한 그림이죠. 좋다 그림. 네. 현실은 비극적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깊어요. 화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참 뭉클하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냐 따끈한 그 육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저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손, 눈, 하의까지 벗겨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물어뜯기고 있는 그런 포갑적인 정치 체제에서는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국가폭력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관계를 아주 잘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폭력 피해자,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분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림이 무게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무게, 중량까지. 네, 맞습니다. 실감을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저걸 이길 힘, 네. 앞에 네. 이길 힘은 이거밖에 없는 그렇죠. 함께 거다. 하나가 돼서 저렇게 하는. 저게 이제 예술가들의 그러한 노력이 저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항의 예술, 그 인터내셔널 카툰 컴피티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단지 어느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갑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연대하는. 그래서 보면 국제 만평 경쟁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항의 예술 인류적으로 함께 해 나가는 이런 국제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아까 미케다 다카시 얘기도 했지만은 일본 안에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윤석열도 그래. 퇴진하고 기시다도 퇴진하고. 네. 이제는 항쟁이다. 자, 청하구 의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법원에서 인턴 문제 가지고 상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당했어요. 그 1월에서 10월 9개월 동안에 16시간 했다. 그러면 그걸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에 12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계산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때 누가 그렇게 해요? 인턴을. 그 기간에 어떤 날은 이만큼, 어떤 날은 이만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12분 정량으로 쫙 쪼개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뭐 비상식적인 건데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식으로 하는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강욱 의원과 조국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판결은 결국 조국 1심 판결에도 이제 네. 결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아이들 말이에요. 아이들 키워본 사람 다 알아요. 이 봉사활동 과거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전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엉성하게 적어보고 엉성하게 다 발급해주고 사회적으로 쫙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인턴 자체를 할 공간도 별로 없어요. 많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이른바 일벌백계를 바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저게 과연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범죄냐. 더군다나 저게 유사한 게 없고 첫 번째로 저런 판결이 나온 거나 다름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판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형량이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 다음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관대하게 보고 그러나 이 이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야 되지만 그 과거에 언제는 좀 달랐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사회적으로 그걸 익숙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네. 감안하지 않는 순간 정치 판결이나 되는 정치적 성격을 많이 갖게 된다고 봐져요. 과잉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제가, 처벌이라는 거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잖아요. 한 예정에서 오면은 자기 소개서도 읽고 그에 뭐 어디 상을 탔느니 뭐를 활동했는지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걸 거의 참조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그게 이제 사회적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것은 거의 뭐 다들 그렇게 해오니까 그렇게 해오니까 충족 요건 정도로. 그게 당락의 결정을 거의 영향을 못 미쳐요. 실제로 그 시험을 봐서 그림을 봤으면 그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얘가 뭐 무슨 활동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수상 실적도 그런데 그런 하물며 것들은 이런 뭐 거의 인턴 활동을 얼만큼 네. 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저 요건이 법과 관련된 그것만 해. 그거 외에도 인턴은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요. 여러 심부름도 하고. 근데 그거는 다 빼고 하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 근데 거기에 포함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이제 재판장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최강욱 의원 측의 얘기는 인용이 되지 않고 묵살된 거죠. 저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 나오는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주 당당한. 저렇게 했을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요새 저렇게 저걸 보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최강욱이 최강욱했네. 그래. 최강 슬래시하고 욱이 된다. 최강으로 욱 한번 붙자. 네. 세상 한번 달라질 것이다. 얼마나 이 표정이 뭐 괜찮아요 하고 이제 짐짓 지어내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기세가 좀 다르잖아요. 보는 사람도 네. 즉 편하고. 기세가 다르고 그래서 김의겸 의원도 많이 마음이 그랬을 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이제 도리어 날개를 달았다. 잘할 것이다. 국한에서만 갇혀 있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최강욱이 최강욱 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기대를 품어야 촛불 집회 연사들이 자꾸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대로 이런 만화가 탄생했습니다. 오라 강호가 대법원이 뻥 쳤더니 촛불 시민들이 정말 어찌 저런 기발한 만화를 박수 한번 쳐야 돼. 진짜 어떻게 저런 기발한 만화 기발한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이거 우리 당연하지가 않아. 촛불한테 와야지. 독보적인 만화 보면은 대단합니다. 저 노란 색깔 섞은 저. 거기다 아주 사뿐히 전혀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 그래서 촛불혁명 제2기의 촛불혁명에 참여하는 시민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무대 발언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 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시민이 있는 곳에 시민의회에 시민의회 입법자가 함께 돼서 그래서 그 시민의회를 늘 얘기하신 우리 강노현 고문께서 잘 좀 조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했죠. 이제 오늘 방송에 나갈 때는 이미 이제 이게 그렇죠. 한 건데 영상을 찾아서 꼭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 주체와 공동 주체가 있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주체는 결의 강좌 준비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관은 돌베개 산악회, 인생경제연구소, 서울의 소리, 촛불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박정희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어제 오늘 해서 역사 쭉 그런 얘기 그렇죠.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영상을 찾아서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가 저 26일은 못 하죠. 귀향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향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 주 이제 그때까지면 우리 이재명 대표의 뭐 체포동의안도 오고 이번 주는 의결도 하죠. 되고 이번 다 주는 하고 그러겠네. 이제 그 다음 주 마지막 주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이거 이번 주는 하고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는 못 하죠. 추석 있는 주간에. 그래서 귀향 투쟁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튼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잡다단한 상황이. 근데 정말 불체포 특권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이 저런 식으로 행사가 되는데 허물면 안 되죠. 그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헌법적으로 보장된 걸로. 그거는 그건 의무예요. 안 맞는 거야 진짜로.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입법권을 그 말하자면 독재화된 그러한 권력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장치잖아요. 그렇지. 국민의 그러니까 대표를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원 특권을 해소하라고 그럴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의원 특권 중에서 이를테면 뭐 의원 특권 많아요. 헌법과 많죠. 법률 네. 보장된 특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개헌 특권을 갖고 있어요. 개헌 독점권을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 국민은 개헌 유신 발의권이 이후에 없거든. 이제 그렇죠. 없어진 그걸 다시 복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또 자기 세비를 자기가 정하는 특권, 그럼. 또 그런 정치 관련 선거 제도도 자기가 정하는 특권, 뭐 새로운 특권이 굉장히 많아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던 거 이런 걸 허물어야 그러니까 되는 그 것이지. 특권을 허물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을 갖고 흔들어서 아주 마치게 묘하게 굉장히 중요한 쓸데없이 난처하게 네. 특히 김은경 혁신인가 거기선 또 잘못한 불체포 특권을 네. 그러니까 난 그래서 정말 이게 꼬였다고 봐요. 이게 그러다 이게 보니까 그때 분위기나 이런 걸로 또 이 대표도 본인이 내려놓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러면 했고 그런데 아니죠. 사실 네. 난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네, 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어벽인데 그 방어벽을 스스로 저게 이제 무너져 악의적으로 자기의 차면 사용할 안 되죠. 때는 네. 아주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 못 지키면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런 보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혁신의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도 그렇고 여의도에서 모여서 그 대항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곧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면 자체가 대항쟁 국면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 촛불행동은 이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이 현장 상징성이 갖추어진 현장은 시청 앞이고 그때 맞게 시의적절하게 여의도에서 집결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청에 집결하거나 또 용산에 집결하거나 이 그때마다의 유연한 이 집결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고요. 특히 10월 21일은 전국 집중 1주년이 되기도 하고요. 국면 자체를 이제 국민 대항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총 집결의 날입니다. 그래서 추석 인사도 끝내면서 하겠지만은 그걸 위한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유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오는 10월 21일은 촛불행동의 전국 집중 총 집결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힘차게 우리의 기세를 만들어 봅시다. 대항쟁의 출범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조가 이제는 한정이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 탄핵만이 아니라 윤석열을 넘어라는 주제 일종의 강령과 같은 기준이 생겼어요. 윤석열을 넘어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총 집결의 어떤 역량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추석 인사들 좀 나눠주시고요. 그 추석에서 그래도 이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하나 얹혀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는 한정이다 9호로 끝내겠습니다. 예.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를 받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건 없죠. 2016년 늦가을 4차 촛불 집회에서 100만을 돌파해요. 그러면서 2번, 3번도 안 돼서 12월 초에 그 보수의 아이콘, 보수의 아성, 누구도 넘볼 수 없던 콘크리트 지지를 자랑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수출되는 거거든요. 100만 넘는 시민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뜻을 모으자 그 경고했던 보수의 아성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취약한 정권입니다.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임이 마땅한 그런 잘못을 켜켜이 쌓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 대통령이 되고 네. 나서 또 탄핵할 만한 사유가
뭐 계속 쌓여왔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한가위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다들 다시 유모차 네. 끌고 편안하게 김민웅 상임대표께서 세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센 사람, 덜 센 사람 여러 층의 분들이 다 편하게 나와서 네. 100만을 만들어 주셔야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 정권, 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리콜 해야 됩니다. 더는 맞습니다. 견딜 수가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에 무슨 공정과 상식이 있냐,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냐라고,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냐라고 느끼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 정말 다 10월 집중 때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세게 할 테니까 부드럽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도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 추석에 연휴에 좀 몸을 좀 푸시고 다시 와서 아주 많이 드시고 많이 맛있는 드시고 거. 즐겁게 좀 푸시고 다시 한번 항쟁으로 해서 다음 추석은 훨씬 더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기 네. 바랍니다. 추석상에 여러 가지 올려놓으실 게 많으시겠지만은 이 무도한 윤석열 이 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올려놓으셔서 뭐 그런 얘기 하면 좀 불편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용기도 좀 내셔서 그래서 10월 멋지게 총집계를 해서 아까 우리 두 분 다 얘기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힘차게 대대적인 규모로 모여서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진동시키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툴툴거리지 네. 말고 행동하자. 나서면 행복해진다. 나서면 신념이 강화된다. 행동하자. 좋습니다. 나서면 길이 열린다. 그러죠. 나 하나쯤이야 뭐 저 산 속에서 그런 시 알죠. 나 하나쯤 꽃피지 않아도 꽃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의 나 하나가 꽃펴서 맞습니다. 온 산이 붉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부터다 이 마음으로 가슴이 쫙 같이 그 가면 생활을 좋겠어요. 역시 오, 정말 오늘부터 나도 그쪽으로 나 하나 안 피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나 글쎄 하나 안 말이지. 피워도 나 하나 꽃을 피우면 온 산이 붉어지니까 그래. 그게 모여서 좋습니다. 한번 봄이 붉은 산을 되고.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찬란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항쟁이다.